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번 S24 시리즈 사용하면서 알면 좋은 팁과 유용한 설정법 몇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팁들 중에서 당연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만한 사항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호필름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에서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 전작과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S24 울트라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를 가장 큰 개선점, 장점으로 뽑을 정도로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데다가 내구성도 많이 좋아져서 코닝글래스에선 보호필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보호필름 없이 쓰고 다니면 사실 유리는 유리기에 잔 스크래치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호필름을 부착해서 사용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잘 선택해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저반사 코팅이 되지 않은 필름을 붙이시면 이 저반사 코팅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없고 S24, S24 플러스처럼 다시 빛반사가 되도록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S24 시리즈 정품 보호필름 같은 경우 이번 보호필름이 아닌 저반사 코팅이 적용된 AR 프로텍터 필름입니다. 두 번째는 피싱 앱 설치 방지 팁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원 UI 6부터 보안 위협 자동 차단 기능이 생겨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피싱 문자나 피싱 사이트에 속아서 APK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주신 다음 보안 위험 자동 차단에 들어가셔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기능을 켜놓으면 앱 설치할 때 전반적으로 설치되는 속도가 느려지긴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 특히 어르신분들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 방지하도록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부터는 배경화면이 노출되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따라서 아이폰 14 프로나 15 프로 라인업처럼 화면을 꺼두고 사용해도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데요. 혹시나 이 기능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설정에 가셔서 잠금화면 및 AOD 그리고 AOD를 누르셔서 잠금화면 배경 표시를 비활성화 해두시면 이전 시리즈들처럼 검은 화면에 시간, 알림 아이콘, 날짜만 간략하게 나오는 스타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금화면, 배경화면입니다. AOD에 이어서 이번 S24 시리즈에서 잠금화면 커스터마이징을 기존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잠금화면에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 잠금화면을 누르시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계의 스타일, 시계의 위치와 크기를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 하단에 간단하게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위젯도 추가가 가능한데요. 저는 여기다가 캘린더랑 일일 활동 그래픽 그리고 날씨가 나오게끔 위젯을 추가해 놨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버즈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퍼센트 확인 위젯이랑 캘린더 위젯을 많이 추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기본 배경화면에서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배경화면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AI를 통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삼성이 홍보를 잘 안 해서 밑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이번엔 홈화면 탭을 누르셔서 밑에 크리에이티브 탭에 보시면 생성형 배경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테마와 주제를 선택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예시로 광물을 선택한 다음 차가운 색감의 방연석을 선택하여 생성을 해주었더니 갤럭시 AI를 통해서 차가운 톤의 방연석 배경화면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작되는 배경화면들은 중복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생성형 AI를 통해 바꿔주는 거다 보니 자기만의 배경화면을 만들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하단에 유용한 기능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면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해 두시고 잠금하면서 배경화면을 바꾸는 탭에서 날씨 및 시간 탭을 눌러서 배경화면을 선택을 하시면 살고 계시는 위치의 날씨에 따라 눈이 내리면 눈이 배경화면에 내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도록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이버페이 결제입니다. 이전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페이 앱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하려고 결제할 때마다 인식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인식이 안 돼서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빅스비 루틴을 통해서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에서 모드 및 루틴을 선택해 주신 다음 하단의 루틴 탭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 추가하기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하단에 앱 실행 탭이 있습니다. 앱 실행 탭을 선택해 준 다음 네이버페이 앱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루틴으로 실행할 동작 추가하기를 눌러서 연결해서 NFC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 안함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 이후로 결제할 때 인식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인식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네이버페이의 삼성페이는 NFC 결제가 지원되지 않고 오직 MST만 가능한데 이게 결제 단말기에서 카드 긁는 곳이랑 NFC 결제 위치랑 붙어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바 기능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신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 제스처 바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를 눌러주신 다음 버튼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를 바꿔주시면 아이폰처럼 스와이프 제스처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24 플러스와 S24 울트라 같은 경우 QHD 플러스의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초기 설정하면 FHD 플러스 해상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디스플레이를 100% 사용을 못하는데 디스플레이에서 하단에 화면 해상도를 눌러 FHD 플러스에서 QHD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해상도가 더 올라가다 보니 더 선명하게 바뀝니다. 대신 QHD 플러스 같은 경우 배터리도 FHD 플러스에 비해 좀 닳다 보니 배터리가 중심이신 분들은 FHD 플러스로 다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색상 최적화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아이폰의 트루톤 기능처럼 주변의 밝기나 색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 색감이나 밝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랗게 화면이 변해서 이 기능은 꺼두고 있는데 아이폰에서 트루톤 기능 사용하셨다가 넘어오셨다면 이 기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전원 버튼입니다. 전 이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빅스비가 활성화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상단 바를 내려서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측면 버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꾹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고 두 번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시킬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눌렀을 때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앞으로 꾹 눌렀을 때 전원을 쉽게 끄실 수가 있고 두 번 눌렀을 때 삼성페이나 카메라 같이 좀 자주 사용하시는 앱이 실행시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여덟 번째는 자동 무음 전환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를 눌러주시면 하단에 제스처로 소리 끄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울릴 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으면 소리와 진동이 꺼져서 무음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굴락입니다. 굴락은 갤럭시에서 필수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굴락을 사용함을 통해 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굴락에서 보통 자주 사용했던 기능들이 락스타나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인데 락스타 같은 경우 이번에 원UI 6.1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특히 S24 시리즈는 별로 커스터마이징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카메라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 필수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치 후 기능에 들어가시면 바로 위칸에 줌 버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줌 버튼을 누르시면 S24 울트라 기준으로 10배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텐데 2배와 100배까지 활성화를 해두시면 앞으로 2배에서도 굳이 수동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이 버튼 한번 누르면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로 크롭하여 2배 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달 같은 거 찍어야 할 때 한 번에 100배 줌으로 당기고 싶으시면 100배도 활성화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 앱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울트라 기준으로 최대 7개로 늘어나는데 뭔가 울트라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앱으론 드랍십 앱인데 이게 킥쉐어 느낌보단 애니쉐어 느낌처럼 보내야 될 파일이나 사진, 영상을 주소로 업로드해서 PC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아이폰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PC보단 아이폰으로 파일을 전송받거나 아이폰에서 파일을 전송할 때 보통 이 드랍십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로 홈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내비게이션 바를 꾸미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시간 되면 한번 총 정리본을 차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영상 마치기 전에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된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더블 스토리지와 같은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딜 가든 당연하게 제공이 되고 폰의 달인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 등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사전 예약 사은품이 얼마 제공되지 않고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사실상 큰 혜택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사은품을 원하신다면 폰의 달인 에선 닌텐도 스위치나 갤럭시 워치 6 또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고 사은품 대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신청 전 요금표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